안녕하세요. 연프보석 상자입니다. 벌써 돌싱 특집 8번째 이야기였네요. 나는 솔로 224화 전체적인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4일차 아침으로 시작되었어요. 아침부터 대화들이 아주 활발했죠. 일단 다들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라 이야기거리 자체는 풍부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철이 영자에게 대화를 신청해서 했는데요. 저번부터 느낀 게 영철이 꽤 수를 잘 두는 편이에요. 영자에게 선택할 기회가 있으면 서로 선택하자고 제안하죠. 마침 영자도 다대일 데이트에서 영수를 정리한 터라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영철을 한번 알아보기로 한 모양인데요. 영철에겐 타이밍이 괜찮았죠. 사실 영철과 순자가 너무 찰떡궁합이라 그냥 두 분이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쪽은 그렇게 되었고, 다음 옥순과 영호. 영호의 서울 양재동과 옥순의 파주는 거리가 꽤 되죠.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근데 이분들은 광수정인 커플에 비하면 목격담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현코는 아닌 걸까요? 새삼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정숙이 영수에게 대화를 신청해요. 그 와중에 상철 앞치마 입고 설거지하는 모습이 아주 좋아 보였어요. 상철이 참 자상하고 가정적인 것 같은데 스킨십에 약한 것만 빼고는 아쉬운 점이 아직까진 별로 안 보여요. 아무튼 정숙한테 얘기하자고 했죠. 이번 화에 걸쳐서 정숙과 상철이 함께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많이 내보내주는 것 같아요. 모두가 예상하듯 낯소리 엄마 아빠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일단 지금까지 혼자 빡친다 소리를 몇백 번 하면서 돌아다니던 정숙이 드디어 영수와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대화를 한다고 해서 영수가 달라질까요? 영수는 지금 정리하고 싶지가 않겠죠. 최대한 결정의 순간은 유예시키며 조금 더 즐기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제 한밤의 이순이 데이트로 영수가 영숙을 마음에서 떠나보냈죠. 그 얘기를 정숙에게 먼저 했어요. 영숙을 정리할 거라고. 그리고 누가 다시 2명 중 하나로 들어왔다고. 정숙은 굉장히 허탈했을 거예요. 영숙을 정리했으면 이제 나 하나 아닌가 했더니 가뜩이나 다대일 데이트에서 현숙이랑 1대1처럼 했다는 말에 신경 쓰였을 텐데 그 데이트 이후로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러고 벌써 4일차 오전인데도 영수는 노선을 확실히 하지 않고 정숙에게 오후 늦게라도 이런 대화 나눌 수 있을까? 이러고 있네요. 아직도 간을 보고 있어요. 마음을 확실히 정할 수 있게 되면 말을 하겠다고. 결국 정숙이 오늘 오후 정도면 괜찮다고 이거 많이 참아준 거죠. 최우나 다름없어요. 슬프게 하지 마요. 같은 소리가 영수한테 먹힐까 모르겠지만. 영수는 네가 1순위니까 기다리고 있어. 내가 마음 정하면 알려줄게. 같은 스탠스고. 이게 뭐예요? 결국 파란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죠. 한편 영수는 현숙과도 대화를 했어요. 여기서 좀 중요한 대화가 나오죠? 현숙이 다대일 데이트에서 영수가 자신에게만 시그널을 보낸 것 같다고 말했는데 영수는 시그널? 하고 목을 긁적거리죠. 나는 그냥 오는 여자 안 막았을 뿐인데 그게 무슨 시그널이야 이런 거고, 현숙은 막지 않은 건 나를 좋아해서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상철 때도 그렇고 현숙은 본인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그게 착각이 되고 오해가 되고 때로 거짓이 되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요. 근데 왜 계속 어깨를 내리고 다니는 거예요? 옷 좀 제대로 입으셨으면 좋겠는데 나시도 아니고 오프숄더도 아니고 애매하게 가디건을 계속 반쯤 걸치면서 어깨와 겨드랑이를 노출하는 패션은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스스로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현숙은 영수를 볼 때 너무 조건이 좋고 자녀도 없고 좋대요. 나는 지금 좀 힘든 사람이야. 근데 넌 멋지잖아. 너무 높게만 느껴졌어. 대단해 보여. 더 괜찮은 여자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영수를 아주 하늘 우러러보듯 떠받들어 얘기해줘요. 그 안에서는 자기소개 때 밝힌 스펙을 토대로 판단하는데 이게 출연을 위해선 제작진이 얼마나 많은 검증을 하겠어요. 그 스펙 자체가 거짓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고, 그러니 사업체를 운영하고 학벌이 좋고 허우대가 본인 기준 해롱이를 닮아 멀끔하다고 느끼는데 현숙에게는 정말 영수가 완벽남 그 자체로 보였나 봐요. 그런데 영수는 서로 좋으면 맞춰간다고 본다며 자긴 좋으면 자녀 수 신경 안 쓴다고 또 말해요. 어장에서 빠져나갈까봐 굉장히 관리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전날 어땠나요? 영숙이 진지하게 아이들을 육아하면서 보이는 배우자의 모습들을 다 이해할 수 있냐? 진짜 육아를 함께 나갈 수 있냐? 하고 깊이 들어간 질문에 영수 뭐라고 했나요? 자기가 너무 가볍게만 생각한 것 같다고, 그렇게까진 아니라고. 그러면서 런나지 않았나요? 그런데 아이가 둘인 영숙에게 그렇게 반응하고 아이가 셋인 현숙에게는 또다시
자녀가 둘이든 셋이든 숫자 신경 안 쓴다고 하고 있네요. 설마 현숙은 정말 그 말을 다 믿는 걸까요? 아니면 믿고 싶은 걸까요? 그러는 와중에 영수는 계속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같은 엄청 애매한 대답만 반복해요. 자긴 모르겠다고 하면서 너는 마음 변하지 말고 계속 나한테 표현하라고 하고 있고, 이후 인터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숙이 와, 나 안 망했다 라고 했죠. 영수의 말이 아니야, 다시 와, 내가 받아줄 수 있어. 난 너야 이렇게 들렸대요. 그러니까 아이 셋까지 다 감당하겠다. 이 말로 들리는 거죠. 와, 정말 미치겠다. 어떻게 저게 또 낚이지? 영수는 제가 말을 두루뭉술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꼬시려고 한 말이 아니었다는 듯이 인터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 거절할 생각이 없어요. 영원히 즐기고 싶은 거야. 그 와중에 현숙 첫째 아들이랑 통화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아들이 엄마 보고 싶다고 우는 목소리 들으니까 저까지 다 속상해지고요. 보니까 현숙 너무 따뜻하고 좋은 엄마인데 남자가 뭐라고 솔로나라에 와서 지금 저러고 있는지 이게 뭐냐고요. 나와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나 없나 이걸 가지고 마음고생하고 있는 출연자가 너무 안타깝고 저 상황 자체가 굉장히 잔인하게만 느껴졌어요. 물론 본인들이 좋아서 나온 거고 저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또 새롭게 많은 기회들을 얻을 수 있겠지만요. 아무튼 현재 영수가 보이는 모습으로는 현숙의 존재와 상황 자체를 진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아니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다음 상철과 정숙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상철은 정숙이랑 전날 윷놀이 미션으로 손 한번 잡고 마음이 훅 간 것 같아요. 이제 노선을 정하고 남은 기간은 올인하겠다고 해요. 저게 정상이죠. 보니까 상철 마음에는 지금 정숙과 순자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정숙은 또 영수만 본다고 그러면서 상철을 일단 거절했어요. 와, 저렇게까지 순정을 지킬 일인가요? 그 와중에 영숙은 침대 위에서 혼자 울고 있죠. 친정엄마 얘기하면서 울고 있어요. 정숙은 신기하다고 하지만 본인도 첫날 밤 펑펑 울었잖아요. 아무래도 첫날 술 마신 후의 기억이 정말 없는 건가 싶긴 해요. 어쨌든 영수는 기껏 영숙은 정리한다는 말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울고 있으니까 타이밍도 못 잡고 간제비가 어쩌다 정리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못하는 상황이야. 결국 이때 정리를 못해서 바닷가 여자들 선택대 또 영숙이 영수한테 온 거죠. 그리고 다음 선택하는 촬영을 바닷가에서 하니까 다 같이 이동해요. 여자들의 이동 장면이 비교적 자세하게 나왔는데요. 이게 중요한 씬이었죠. 왜냐면 영숙이 여자 출연자들의 말을 듣고 영수를 달리 보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특히 탈주한 영자 옥순이 있는 가운데 영자가 영수하는 행동을 보고 싫어졌다고 얘기하죠. 정숙은 아직 탈주하지 않았지만 역시나 영수의 여지주는 행동이 싫다고 하고요. 그런데 영숙의 말이 가관이었어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나 아직 그거 못 봤어 라고 하죠. 지금 8번째 이야기까지 오는 동안 시청자들이 제일 많이 한 소리가 그거였잖아요. 영숙이 사람 보는 눈 정말 없다고. 그런데 무슨 소리야? 아직 못 봤다니. 아니 저기요. 본인이 제일 많이 보셨어요. 다른 사람은 영수의 장보기도 못 받고 하이볼을 당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본인이 사람 보는 눈 없는 걸 이제 아는 것도 웃기고 그 정도면 몰랐던 게 아니라 모르는 척 했던 건데 깨달음이 이제야 찾아온 모습이에요. 게다가 영숙은 광수를 놓았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광수가 떠난 거잖아요. 영수한테도 아직 자기가 있는 줄 알고 있고 너무 안타깝네요. 계속해서 새로운 흑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앞거는 바닷가 데이트에서 저러고 또 영수를 선택한 영숙입니다. 할 말이 없죠. 선택해서 가긴 갔는데 여자 출연자들 말에 이미 흔들린 영숙은 전날 이순희 데이트에 이어 영수를 본격적으로 잡돌이하기 시작해요. 이미 그 데이트로 영수의 마음은 떠났는데 그보다 훨씬 심하게 잡아대니 영수는 이제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냅니다. 그 싫은 티라는 게 시청자들 눈에는 너무 보이는데 영숙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예쁜데 왜 선택 안 해? 일부다 처제예요? 2명 끼고 가려고? 이런 말을 하고 원하는 반응이 오지 않으면 티나게 한숨을 쉬는 등 영숙은 뭐랄까요? 분위기 있는 외모와 너무 어울리지 않는 미성숙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이미 도망간 영수도 더 멀리 도망가게 만드는 중이죠. 그렇게 영숙이 영수를 선택해서 옆에 있는 걸 보고 정숙은 유턴해서 상철을 선택했어요. 남 PD가 싫어하는 바로 그 정직하지 못한 선택이었죠. 인터뷰 때는 영수를 선택할 거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명분이 확실하긴 했어요. 다대일에 질릴 대로 질려서 그리고 영숙과의 마침표를 제대로 찍으라는 의미로 정숙은 일부러 상철로 선택을 바꾼 거죠. 꽁 대신 닭 느낌으로
상철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좋아해요. 이게 또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정숙이 첫날 과한 모습을 보였던 걸 제외하고는 이후 행보는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영수바라기인 점은 논외로 칩시다. 비교적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동하는 차 안에서 영숙이 아직 영수의 이순이가 자신인 줄 알고 있을 때 얘기하지 않은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영수가 직접 하지 않고 말을 옮기면 분명 일이 또 꼬이고 꼬이잖아요. 역시 나는 솔로에서는 남의 말을 대신 전하지만 않으면 중간은 가는 듯합니다. 순자도 상철을 선택해서 2대1 데이트가 되기는 했지만 이후 현숙이 영수를 선택해 2대1 데이트가 되는 걸 보고 정숙은 저기 안 가길 잘했다며 매우 좋아해요. 그만큼 영수와 현숙, 영숙의 2대1 데이트는 굉장히 빡세 보이죠? 그 와중에 영숙은 영수 옆에서 자꾸 왜 그러는 거예요. 나만 보라고 하고 5초 눈 마주치게 하자고 하고 마음 떠난 사람 붙들고 뭐 하는 거야. 너무 안쓰러워요. 이 영수가 계속 애둘러 거절하고 그러는데도 자신한테 관심이 식은 걸 못 느끼는 건가요? 아니지. 영숙은 언제나 촉으로 알고는 있지만 이 악물고 외면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영철을 선택한 영자. 영철이 소리를 지르며 너무 좋아하는데요. 더 이상의 말은 아낄게요. 그리고 옥순이 영호를 선택하면서 저의 힐링타임이 잠시 지나갔고요. 아, 영호가 사진을 예쁘게 찍는 것 합격. 그리고 몰에 들어간 신발 터느라 옥순이 영호 어깨를 잡고 나란히 찍힌 투샷. 다 너무 예뻤습니다. 그리고 현숙이 마치 사교계에 등장한 귀족 영예처럼 걸어와 영수를 선택하는데 옆에서 영숙이 굉장히 열받아 하죠. 영숙은 감정을 감출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제부터 재밌는 포인트 시작이죠. 정숙이 데이트에서 빠지고 나니 영수 옆에 남은 두 사람이 엄청 강렬해요. 현숙 어떡할 거야? 폭주하네요. 영수는 현숙이 온 걸 보고 놀랐다고 하는데 자기가 여지를 줬으니까 왔지. 게다가 현숙은 여지를 넘어서 아예 자기를 받아줬다고 걷어들였다고 표현하는데요. 완전히 흑화해버린 영숙 옆에 돌고 돌아 영수한테 와서 본격적으로 덤비는 현숙. 잠시 빠져서 숨 고르기 중인 정숙. 전쟁의 서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희가 광수를 선택했는데요. 이때 광수가 추워서 어떡해 하는데 너무 자상한 거죠. 정희도 사랑에 빠진 소녀의 눈빛으로 막 좋아하고 옥순 영호 커플과 함께 또 한 번 힐링타임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두 커플과 그리고 다시 한번 짜장면을 먹게 된 영식, 경수 커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백미는 역시 영수의 다대일 데이트였죠. 이게 사기 때문에 계속 묻히는 것 같지만 지금 돌싱 특집의 캐릭터와 상황이 결코 약하지 않거든요. 아니, 강해요, 강해. 특히 이번에 드디어 핑미 데이트라고 기대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핑미업은 그냥 귀여운 수준일 정도로 또 한 번 걸출한 레전드 장면이 탄생했어요. 대게집에서의 식사 장면은 시트콤과 스릴러를 오갔는데요. 여기서 영수는 누굴 선택하려고 했냐는 닭달에 처음으로 정숙이었다고 얘기하죠. 이때 현숙의 표정이 거의 공포 스릴러급이었죠. 하지만 영수는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갑니다. 정숙이로 노선을 정해버리면 이 즐거운 삼형수 생활이 끝나니까 그래도 너희를 어장에서 놓아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여요. 정숙이가 다른 사람을 선택해 가버렸으니 난 아직 정숙의 것이 아니다 라며 확실히 또 여지를 주죠. 여기에 현숙은 오히려 투지를 불태워요. 영숙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 빨리 배 채우고 1대1 합시다. 그러고요. 너무 무서워요. 영수가 뭐라고 저렇게 쟁취하고 싶어서 난리들이죠. 근데 현숙은 무슨 생각일까요? 다른 여자들은 모두 현숙이 끼를 부리자 영수가 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고서 아, 이 남자는 아니구나. 손절해야겠다 생각하는데 현숙만은 그런 걱정 없이 혼자서 신이 났어요. 또 다른 여자가 와서 자기처럼 하면 넘어갈 남자라는 게 안 보이는 걸까요? 아님 자기가 딱 휘어잡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걸까요? 아무튼 현숙은 영숙이 자리를 비운 사이 더욱 투지를 불태우며 전설의 핑미업 장면을 남겼고요. 영수는 영숙님 오면 각 잡아라 이러네요. 확실히 극과 극의 텐션을 보이는 두 여자긴 했어요. 여기서부터는 할 말도 더 많고 분석하고 싶은 부분도 보여서요. 이건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영수를 중심으로 현숙 그리고 영숙과의 데이트에서 드러난 심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영수가 내내 녹음기처럼 되풀이했던 말들이 있고 가면처럼 쓰고 있던 똑같은 표정들이 있는데요. 그게 벗겨지는 순간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영숙의 잡돌이가 도화선이 되어 터져나온 그 순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여기까지 224화 리뷰를 마치고요. 지금까지 영상 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고드린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